자, 봅니다. 자, 거기 훈민정음인데요. 세종호재 훈민정음. 잠깐만. 자, 거기 보면 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쭉 전체적으로 되게 잘 돼 있네. 자, 갈게. 요거 좀 잘 나오고 있니? 네. 좋아. 너 얼굴 됐다 크게 나오지? 좋았어. 자, 갑니다. 자, 세종호재 훈민정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생종홍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세종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거기는 쉐. 그래서 거기 이응이라는 것은 자,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로서 형식 종성 이응.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밑에 옛이응이다. 자, 오른쪽 제일 끝에 갈게요. 거기 열애니읒이 뭐 사용됐다. 이것도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인데 자, 우선 원음에 가깝게 자, 요게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고요. 현실음이 아니고 이상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란 말씀이 사실은 명신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요. 그쵸? 명신은 거의 뭐 조선 사람 만들기 그러니까 명신이 그 시험 범위는 좀 짧지, 그치? 시험 범위는 좀 작은데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더라고. 좋은 학교야. 둘 다 좋은 학교야. 둘 다 좋은 학교야. 선생님 나온 학교 똥통. 자, 가자. 자, 나라스 말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우리가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 나라 같은 경우는 히읗 종성 체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옷이 붙었잖아. 이건 관형격 조사라는 거. 어떻게 무정명사 뒤에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쌈이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의미가 축소된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어적기 자, dwingik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의외로 아이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혼동해서 틀려요. 순간 착각해서 틀려요.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와, 과로 바꿔야 됩니다. 중국과 자, 달라서 리을 이응형 불규칙이고요. 자, 문자와 자,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우리가 와로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문자와 이런 것들 서로 사마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두 가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강의할 때 영선 같은 경우는 여기 프린트에 최선을 다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그 명신까지도 선생님이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니까 막 다 적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사마띠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생각하셔야죠. 자, 하나는 국외음화가 안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팔종성법. 그렇죠? 사마띠. 자, 의미는 통하집니다. 아니할세. 자, 하다의 리을세. 이것은 종속적 연결음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주정신입니다.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은 이제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의미가 이동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어리석은이 지금 나이가 적은으로 자, 의미가 이동됐고요. 자, 바익션이 자, 바로 이라는 것은 자, 주격조사. 특히 우리가 저기 위에 있는 말싸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주격조사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 이가 사용되는 거고 자, 모음이 있을 때는 모음 이가 사용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용비어 첨가에서 불휘 앞에가 이로 끝났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즉, 자, 중세국어에서 자, 접속조사는 하나만 사용됩니다. 이 됐습니까? 대신 앞에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자,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니르고죠. 두음 법칙이 안 됐고요. 자, 홀바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홀바이라고 했을 때 주격조사 이가 사용됐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홀 밑에 여린 히읗 있잖아요. 이거 된소리 부호. 홀바이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자, 어두자음군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음 조하고요. 자, 싫어 이건 능히 바로 사어고요. 자, 표디 이거 국외음화 안 됐습니다. 못할 놈이 거기다 여린이엇은 절음보호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놈이라고 했을 때 이 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말쌈과 그 다음에 놈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서 남자의 낮춤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어적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주격조사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 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놈이 한이라. 자, 한이라는 뭐죠? 많으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애민정신입니다. 자, 네, 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플러스 이. 그래서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이를 위하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모음조가 된 거야. 알겠지? 이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앞에가 앞에가 중성모음도 중성모음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으로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모음조가 된 겁니다. 선생님 왜 앞에는 이인데 뒤에가 아래야? 이렇게 사용됐어요. 중성모음일 때는 자 모음조화로 씁니다. 자 위하야. 자 이거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고요. 어여삐 너기요. 자 어여삐는 우리가 이제 자 어여쁘다, 가엽다, 가엽게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이동됐습니다. 어로 시작하는 거 다 의미 이동. 어여삐 너기요. 자 바로 두음 법칙이 안 됐고요. 세로 28자를 자 근데 애민정신을 보통 어여삐 너기요까지를 애민정신인데 학교에서는 놈이 한일화까지 애민정신으로 하셨다? 이거 프린트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맞지? 그 명신 어떻게 했어? 애민정신. 그래 너기까지가 애민정신인데. 요거 있잖아. 이거 영어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잘못됐네요.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이것을 수정해줬느냐 안 해줬느냐가 중요하거든.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 그럼 이렇게 가자. 영선. 자, 세로 28자를, 자, 맹간오니. 그래서 스물이라고 했을 때 원순 모음 안 됐습니다. 자, 8자라고 해서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고요. 자, 맹간오니. 자, 맹갈다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맹갈다의 리을이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나 플러스 오니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요거 뭔 소리인지 이해가니? 우리 영선은 안 들어도 돼. 자, 거기 보시면, 자, 맹갈다요. 맹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자,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치? 이럴 때 이 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가, 자, 1인칭이 사용됐을 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내 이를 위하여, 그죠? 사용됐을 때 이것이 사용되는 선어만 어미입니다. 너오니. 기억나지? 자, 그 다음. 자, 영선 몰라도 돼. 영선 꺼져. 영선 꺼져, 씨. 자, 그 다음에 맹간온 여기까지 창조정신이라는 거. 자, 질문. 자음 몇 자? 17자. 나이. 그지? 모음 11자. 이때 순경음 비읍은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사람마다 하여금 사동입니다. 사동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각자 병서가 사용됐습니다. 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경음 비읍 사용됐구나. 이것은 보통 이제 위와 같은 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물었을 때 보통 나옵니다. 자, 수비. 자, 니겨, 익혀라고 되어 있어서 자, 두음 법칙 사용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날로 수매 중요하죠. 이거 학교에서 어두자음문이라고 하셨네. 어두자음문 맞습니다. 보통 이제 시옷 비읍. 이게 시옷 비읍으로 쓰일 때는 어두자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옷은 그냥 된소리 부호로 사용되는 겁니다.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 자, 어두자음문이라고 보통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살짝 착각했어. 수매 이거 중요하죠. 수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내가 볼 때 이거 적다 말았는데 영선에서도 이거 좀 중요할 텐데. 자, 수매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명사형 전성음이 음이 사용됐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 이 새끼들아. 자, 가자. 기본형이 쓰다 플러스 플러스 쓰다 명사형 전성음이 이렇게 써야죠. 학교에서 안 했어? 네. 자, 요거 명사형 전성음이 음이 사용됐다는 거. 자, 명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매. 자, 편안케. 여기서 만약에 각자 병사 사용되니 네. 된소리 사용되니 네. 됐죠? 어두자음분이 나중에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편안케. 자, 거센 소리도 사용됐습니다. 쾌 이렇게. 자,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자, 따람. 우리가 이 따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은 의존 명사입니다. 저기 위에 홀빼라고 있었죠. 홀빠이. 그치? 홀빼 기억나지? 그것도 의존 명사야. 그래서 따름 인이라. 그래서 종결어미로 마무리되면서 실용정신으로 끝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나? 까나까나. 자, 갈래는요.
자, 서문, 번역문입니다. 원래 한자로 쓰인 것을 언해한 거예요. 번역문에다가 밑에다 언해라고 써. 언해. 언해. 자, 주제는 훈민정음 창제의 자, 동기와 의입니다. 목적이죠. 취지는 동기, 목적. 자, 의. 한문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언해. 위에 괜히 적었네. 자, 여기 밑줄 쳐져 있네. 언해. 자,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가 논리정연하게 자, 서술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 문제점의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자, 요 흐름으로 되어 있다고 아주 퍼펙트한 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 국어 모습이 드러납니다. 창제 당시 아니죠? 사실 보면 자, 왜냐면 용비어 청가가 1447년에 나왔고요. 자, 요거 언해본은 1459년에 나왔습니다. 내 지식이 맞다면. 그러니까 용비어 청가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비어 청가에서는 우리가 뭐야? 종성부영 초성이지. 그치? 용비어 청가는 종성부영 초성이고요. 자, 훈민정음은 팔종성법인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과 자, 어제라는 것은 임금이 지은 겁니다. yesterday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임금이 지은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자, 례의. 자, 그런데 뭐예요? 한자음 랴려 레리어 류리. 자, 이거일 때는 자, 한자음 랴리어 레리어 류리. 됐습니까? 이럴 경우에서는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그렇지. 두음 법칙이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례의가 아니고 예의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글로 풀이한 것입니다. 자, 나왔잖아. 1459년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43년에 만들고 46년에 반포. 자, 그래서 59년에 즉 언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야? 세종 때가 아니라 세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조 때 만들어진 거야. 자,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간행한 책이 월인석보 1권. 자, 넘어갈게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정신, 중세 국어 모습, 그 다음에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용비어청가. 명시는 이게 안 들어가지, 그지? 명시는 이 파트가 맞나? 잠깐만. 출판사가 같구나. 선생님 순간 당황했어. 순간 당황했어. 어떤 학교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고 뭐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좀 당황했어.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말 타고 성을 넘는 뭐 사다리가 없어서 말을 타고 성을 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자, 갑니다. 볼회 깊은 바람에. 국어학원 중에 뿌리 깊은 국어학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또 세미 깊은 국어학원도 있어요. 그쵸? 우리 학원은 이제 잘생긴 국어학원이죠. 잘생겼습니다. 자, 미안해요. 자, 갑니다. 자, 불휘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면 일세갑니다. 불휘에서 해석이 중요해. 뿌리, 가. 여기엔 주격조사가 사용됐는데, 자, 앞에가 이로 끝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깊은. 자, 깊은. 잘 써놨어. 이거 깊은을, 자, 우리가 피읍을 앞으로 당기셔야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비읍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읍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깊은 남간. 자, 남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건 이것은 기역 덧생김체언이라고 두 학교에서 배웠니 혹시? 기역 고경체언이라고 배운 학교. 그래요? 기역 고경체언, 기역 덧생김체언. 자, 남간입니다. 아이 새끼. 자, 이거 설명해 줄게. 봐봐. 자, 나모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자, 나모. 기본형이 나모예요. 해석 자체가 나무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무는 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나모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형일 때는 나모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기본으로 쓸 때는 나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와가 붙을 때는요. 이거 이제 영서는 몰라도 돼. 이거는 나모, 자, 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자, 뒤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이 녀석이 아닌 얘. 보조사가 붙을 때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나모 자, 플러스 와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앞에 있는 모음이 빠집니다. 모음이 탈락하면서 자, 뭐가 덧붙냐면 숨어있던 기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나 이거 왜 말하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남, 간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알겠지? 나모 플러스 안. 그래서 이것을 기억 고경체언, 그 다음에 기억 덧샘긴 체언.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잘 적어놨네요. 모음 조화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자, 바람에 그 애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부사격 조사고요. 멜세, 리을세, 아니할세. 우리 앞에 훈민정음이 있었지? 리을세라는 것은 우리가 자, 바로 연결어미 자라고 말씀드렸고, 곧 듀오코. 자, 곧 여기 지읒 있죠? 지읒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듀오코 국외음화 안 된 겁니다. 그죠? 자, 여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름이라는 건 우리가 소리, 자, 특히 듀오코 봐봐. 이것은 이제 좋다거든요. 좋다, 듀오타. 자, 여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열매라는 뜻이고요. 하나니, 자, 많으니. 자, 거기 은이, 자, 은이 같은 경우는 자, 연결음이에요. 자, 샘이 깊은 물은 자, 바로 주격조사 잘 잡아내시고, 자, 물 나왔지, 물. 자, 물이니까 우리 당연히 뭐로 봐야 돼, 물. 원수 모으면 안 된 겁니다. 스물, 이거 똑같아요. 자, 가말에, 가말 플러스 에, 자, 부사격조사. 아니, 부사 사용됐고, 그칠세. 자, 바로 종속적 연결음이, 내히. 자, 이때 우리 내가 뭐라고요? 히읗 종성체언. 자,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그때 밑에 잘 적었다. 내 히읗 사용됐기 때문에 해석은 내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주격조사 뭐야? 앞에 히읗 종성체언이니까 히읗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음 이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 내히. 자, 이러. 자, 발아래 가라니. 자, 내가. 자, 이루어.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자, 가나니. 이렇게 밑에 히읗 종성체언 몇 개 적어놨네요. 암탉. 자, 그 다음에 수탉. 자, 이렇게. 자,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흔적 있죠? 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안평아리 혹은 수평아리.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아리.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갈래, 악장. 자, 궁중음악이고요. 서사시. 성격은 송축. 바로 이제 조선 왕조를 예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합니다. 특징,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고요. 비유와 상징. 자, 그래서 의미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죠. 자, 의미 한번 쌤이 좀 해석해 줄게. 자,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자, 바람에 즉 시련에 안이 흔들림으로 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이렇게. 그렇죠? 아마 기본적인 해석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학교에 따라 다른데 자, 원래 꽃이라는 것은 보통 문화를 의미하고요. 자, 열매는 자손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꽃과 열매를 전부 다 문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샘이 깊은 물은 바로 유서가 깊은 나라는 이렇게. 자, 가말에 바로 이제 시련에 자, 안이 흔들림으로 내가 이루어져서 자, 바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왕조의 영원성 이렇게 봅니다. 자, 밑에 보니까 자, 정인지, 자, 안디, 그 다음에 건재. 특히 정인지는 뭘로 유명하다? 글 되게 잘 쓰는 양반이거든요. 정인지는 주사로 유명하다. 그래서 세조에게 야, 너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세조가 정인지를 아꼈기 때문에 그게 벌은 주지 않아요. 왜? 정인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골 때린 양반이야, 이 양반. 자, 갑니다. 세종 29년 1447년에 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성, 부용, 초성. 알고 있어야 돼. 자, 조선 건국의 정당성,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 훈민정음으로 쓴 자, 최초의 작품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가 최초야. 자, 넘어가요. 자, 이제 문자의 자, 운용입니다. 야,
야, 이거 길다? 야, 이거 되게 길다, 이거. 한번 쭉 봐봐. 쭉 보면 명신 해당하는 거 다 있지, 지금. 오, 그치. 좀 긴데? 1시간 내에 못 끝나겠네. 좋아, 좋아. 자, 심심한데 잘 됐네. 자, 요거 최대한, 11시 한 40분까지는, 아무튼 12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12시 전에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명신 쇠임하고 이제 그 기후위기, 그거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자, 거기 우리가 첫 번째, 안 보이긴 하지만 이어쓰기예요. 이어쓰기를 우리는 연서라고 합니다. 이거 연서라고 했어? 미안합니다. 착각했어. 이어 적기하고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어 적기가 연철이고요. 이어 쓰기는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학교에서는 세로 쓰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미안합니다. 자, 전부 다 순경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 그래서 몽봉, 펑뻥. 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자, 병서입니다. 병서 2개 있어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병서라는 것은 쌍자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삼, 문자. 자, 이거 뭐야? 혈물. 자, 그 다음에 합용병서 볼게요. 합용병서. 자, 초성이나 종성의 자음끼리 합했을 때 서로 다른 자음입니다. 합용병서. 만약에 이게 어두에 사용됐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음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두자음군, 추후에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부서라고 있습니다. 붙여 쓰는 거예요. 이 붙여 쓰는 건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거예요. 영어는 쭉 나열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 세로로 된 모음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쓰고요. 가로로 된 모음 같은 경우는 아래에 붙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이걸 붙여 쓴다. 자, 그 다음에 음절 이루기. 자, 보시면 초성, 중성, 종성은 어울려야 자,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성음법까지 했네요. 자, 그럼 되게 단순해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모음이 있으면 음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현대문법 할 때 모음은 무조건 음절이라고 그랬죠. 자음 하나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모음, 엄마 소리가 있어야 자식은 울어요. 이해가죠? 엄마 없으면 얘는 울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모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게요. 자, 그 다음에 왕점. 각 음절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긴 4가지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글자 왼쪽입니다. 왼쪽 우리가 알아두시고 평성 점이 없어요. 낮은 소리. 그 다음에 거성 높은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뭐가 됐다고요? 긴 소리가 됐다고요. 장음이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긴 소리는 오른쪽에 찍습니다. 자, 오른쪽에 눈말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눈이 오잖아.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천천히 내리니까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 천천히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소리 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낮았다가 높아지면 소리의 길이도 길어지니까. 자, 입성 갈게요. 입성. 급하게 닿는 소리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성조가 소멸된 후에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니까 근대국어부터 소멸됩니다. 그래서 즉 17세기부터 자, 방점이 없어져요. 소리의 높낮이는 사라지고 길이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 평거는 짧은 소리로 상성은 뭐라고요? 긴 소리.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긴 소리가 바로 옛날 방점, 즉 성조의 흔적이다 정도까지 알아두세요. 자, 운의 변화입니다. 자, 사라진 음은 자, 뽕. 자, 그 다음에 눈.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옛니응, 그 다음에 아래야.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 아래야 빼고요. 중세 때 다 사라집니다.
알겠니? 아래야 빼고요. 중세 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16세기까지는 16세기까지는 거기 반치음과 옛니음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학원에 들어가나? 소학원에 명신했지? 그치? 그러니까 소학원에서는 순경은 비읍과 여린 이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자, 이 녀석이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15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뭐죠? 저기 훈민정음과 그다음 용비어천가에서는 이게 다 사용됐는데 이게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 때 얘는 소멸이 돼요. 15세기까지만 사용되고 소멸되고요. 자, 이 녀석은 이제 16세기까지 하고 소멸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영선이 전통적으로 프린트가 좋아. 선생님이 늘 느끼는 거야. 프린트만 좋아. 자, 갑니다. 자, 순경은 비읍 오른쪽 오우로 변하거나 사라져요. 그래서 셔블이 자, 지금 서울이 되었다. 수비가 순경은 비읍이 지금 우로 바뀌면서 자, 쉬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저기 뭐냐? 여린이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같은 경우는 자, 시옷이나 지읒으로 변하거나 사라졌습니다. 자, 예전에 한줌 이것이 지금 이제 한숨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호사 자, 이것이 이제 호자. 자,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마잠에서 뭐예요? 사라졌습니다. 마을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옛니은 같은 경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글자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서 백성이 지금 백성, 중생이 그다음 지금 중생. 자, 그리고 아래야 둘째 음절이 먼저 은하 오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자리 가알 그다음에 가을 가을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첫째 음절이 아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자,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모음조화가 자, 흔들린다. 근데 사실 모음조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 16세기부터 조금씩 흔들려요. 16세기부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반드시 아래아가 왜냐면 아래아는 이때 존재했거든요. 16세기까지.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법의 변화가 갑니다. 자, 표기 원칙의 변화인데요. 자,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종성부형 초성. 그쵸?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팔종성부. 특히 종성부형 초성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팔종성법 뭐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학원에도 팔종성법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자, 이때 칠종성법. 사실 굳이 얘기하면 지금도 칠종성법이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칠종성법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니? 지금 칠종성법이라고 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자,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우선 팔종성법 가나다라 마바사 앙 옛니응이야. 자, 칠종성법 보면 가나다라 자, 이거면 가녀린 물방울 쉣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이응은 그냥 이응이야. 알겠지? 옛니응이 아니고 그냥 이응이야. 왜요? 옛니응 언제 사라진다고요? 16세기 말에 사라진다고요. 알겠니? 옛니응은 16세기 말에 사라져. 칠종성법 언제 나왔다고요? 임진왜란 이후 나왔어요. 이제 감이 와. 이제 감이 오니.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이잖아. 그렇지? 정유재란까지 해가지고 쭉 해서 거의 쭉 전쟁이 이어지는데, 아무튼 저기 1600년경부터 우리는 17세기라고 이야기하죠. 이해 갑니까? 바로 이제
난 옛날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1600년이면 16세기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러잖아. AD 맞나? After Domin이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BC 그러면 Before Christ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0세기가 아니고 1세기라고 하죠. 근데 사실 예수는 저기 AD 4년에 태어났다고 보통 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없어요? 선생님은 좀 이제 불교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아니고요. 근데 불교도 지금 불교 아니고요. 초기 불교. 그쪽에 좀 가깝고, 그리고 초기 그 예수 시절의 가르침. 그런 걸 선생님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게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감한 얘기여가지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은근히 보더라고. 보지 마! 보지 마! 자, 갑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그냥 안 알리잖아. 이런 거 알리지 않고. 그래서 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최룡석 국어학원이 아니죠? 룡의 선물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데, 뭐 구독자는 많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냥 우리 내부적인 것 때문에. 구독, 좋아요. 당연하지. 좋아요는 하지 마. 좋아요는 안 해도 되니까 구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요거 딱 끊었을 때 이따가 하려던 얘기 해드릴게. 깜짝 놀라실 것이다. 아주 깜짝 놀라실 것이다. 자, 갑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7종 선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응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저 뭐야? 저기 표기법. 표기법. 자, 그거 잘 봐야 돼. 요거 이해 잘해야 된다. 자, 종송부용 초성에서는 자, 요거 표기법은 사실은 이제 끊어적기고 8종 성법, 7종 성법 다 표음주의 이어서 써요. 그러니까 받침이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근데 종송부용 초성은 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곧, 리을기역, 여듭, 그치, 그렇게 다 종송부용 초성으로 이렇게 적었어. 적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뭐 사마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그냥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밑에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가면 훈민정음 어제 28자 있잖아요. 그렇지, 28자라고 있지. 섬세하게 들어가면 그것도 종송부용 초성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있겠죠. 한 번에 탁 넘어. 그냥 간단하게, 자, 그냥 여기 밑에 표음주의 표음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전부 다 그냥 이어적기 이것만 머릿속에 잡고 계시면 돼요. 자, 8종 성법, 7종 성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표기법의 변화 보세요. 9번. 자,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인데, 이런 것까지 하셨어? 자, 보세요. 자, 이어적기 15세기 철저히 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용비어천과 훈민정음 다 이어적기예요. 자, 그래서 표음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나오는 게 여러분들, 끊어적기가 먼저 나와요. 사실. 연대 한번 보세요, 연대. 이어적기 15세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끊어적기에서 15세기, 16세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소학원에서는 이어적기도 사용되고 끊어적기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16세기 소학원에. 그래서 소학원의 문제에서는 저기, 이건 끊어적기니 이어적기니 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거듭적기예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자, 15세기 이어적기, 16세기 이어적기 플러스 끊어적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어적기 플러스 끊어적기 플러스
거듭적기 이렇게 누적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거듭적기는 과독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못 써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끊어적기가 기본이죠. 그치, 지금은. 자, 넘어가요. 자, 격조사의 자, 변화입니다. 자, 격조사의 변화. 자, 거기 보시면, 자, 어이구, 이게 할 게 많네. 자, 거기 격조사의 변화인데, 그래서 격조사에 우리가 종류를 판별하시고요. 우선 거기 주격조사는 무조건 아셔야 돼. 무조건 아셔야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게 격조사야라고 판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조건과 환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주격조사. 그렇죠? 그리고 거기 사례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음으로 끝나면 우린 자음 이가 이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말쌈 이, 그 다음에 바익성 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모음 이외 모음입니다. 이모음 이외 모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끝나면 공사이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자, 부, 텨 보세요. 텨, 여잖아, 여. 맞죠? 여잖아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여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어.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뒤에 자, 자음 이가 사용됩니다. 홀바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으로 이모음으로 끝났을 게 불휘, 그 다음에 배 보세요. 바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맞습니까? 바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자, 모음 이 가는 몰라도 되고요. 자, 목적격 조사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적격사 을 이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모음 조화가 된다라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자, 앞에 자음이 있으면 을이 사용됩니다. 본인 이름에다 을 붙여보시면 쉬워요. 본인 이름에다가. 그렇죠? 그럼 을을 이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모음 조화 잡아내시고. 자,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자, 별표 하나 친 거 있네요. 자, 이 모음 뒤에는 리을만 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뭐예요? 하나빌 이렇게 씁니다. 됐죠? 하나비을 아니 하나비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음 뒤에는 를. 그래서 양성 모음 뒤, 음성 모음 뒤, 그 다음에 이 모음 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이제 의문론적 이 형태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하나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용비어천가 12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비를 믿으니까. 자, 관형격 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얘네들이 관형격 조사다라고 아시고, 자, 그러면 환경은 우리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면 돼요. 거기 예가 있는데요. 최구의 집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그러면 거기 앞에 뭐야? 사람과 동물은 유적명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렇지? 그럼 당연히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의가 사용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애라는 것은 자, 양성 모음 뒤. 됐습니까? 양성 모음 뒤에는 자, 애가 사용됩니다. 남 플러스 애 이렇게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우선 처음에 놈이라는 게 유적명사 사람이잖아. 그지? 유적명사에 그 다음에 앞에 자, 뭐예요? 양성 모음 아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이 뭐예요? 애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자, 시옷 같은 경우는 높임의 대상이거나 자, 무적명사 이때 사용이 되는데 저기 높임의 대상 거기 보세요. 대왕 앞에 높임의 대상이에요. 유적명사 생각하시면 안 돼.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임금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이 사용됐어요. 흐름 이해 가죠? 그렇지? 자, 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적명사니까 나라스 말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좀 강조했었죠. 유적명사 뒤에는 애게가 오고요. 무적명사에는 애가 온다고. 그래서 평가원에 많이 나왔었다고. 자, 부사격 조사 볼게요. 애입니다. 자, 예. 가장 중요한 건 양성 모음 뒤, 음성 모음 뒤. 즉 모음 조와 그 다음에 이 모음 뒤는 다르다.
됐습니까? 요렇게만 우리가 환경은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발 아래, 그쵸?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알페, 그래서 알다에, 자, 뒤에 뭐가 왔어요? 앞에가 양성모음이니까. 잠깐만, 이거 특수 처소 부사격이네. 이거 선생님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럼 쉽게 갈게요. 앞에가 양성모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성모음 애가 사용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래가 양성모음이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앞에가 음성모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성모음에, 자, 의가 사용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사격 주사 봐봐. 자, 굴허에 봐봐. 앞에가 음성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음성모음에 애가 사용된 거고요. 어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발 아래 보이지? 리을 앞으로 당기시고, 앞에가 아래야. 양성모음이잖아. 그래서 양성모음에 애가 사용된 거예요. 아이.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이 모음 뒤에는 예.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 잠깐 쉴게요. 좀 지칠 거야. 벌써 40분이 갔네.